자, 우리 1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정말 그냥 욕심을 쫙 빼려고 정말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할 건데 1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1페이지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언어와 사고 그리고 사회, 문화라고 써있고 두 번째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써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언어와 사회 문화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본문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좀 해볼게. 14페이지로 그냥 넘어갈게요, 얘들아. 여긴 그냥 다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서 나랑 볼 필요는 없고 14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 큰 제목 봐봐. 언어와 인간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서 언어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지. 언어에는 종류가 뭐 있지? 두 개. 얘들아, 언어에는 음성. 그렇지. 언어에는 음성 언어가 있고 문자 언어가 있는 거야. 우린 지금 그거 둘 다 생활에서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동물이랑 다른 점이라는 거야. 우리 여기 밑줄 친 데만 그냥 쭉쭉 읽을게요. 자,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 선생님 스타일 알죠? 이거 알만한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알만해도 중요한 것들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를 구사한다? 맞아. 나도 우리 집 사랑이가 가끔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왜 우리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난 반대야. 강아지가 말을 한다면 자식과 다를 바가 없어. 난 그럼 못 키울 것 같아. 맞잖아. 걘 말을 못해서 귀여워서 살아남은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막 자고 있는데 와서 막 핥아. 그거 왜 배고파? 막 나 혼자 추측하잖아. 배고파? 알았어. 일어날게. 밥 줄까? 막 이런데 너무 또 귀여워. 근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일어나. 밥 안 줘? 이렇게 하면 진짜 자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걔가 좋은 거야, 얘들아. 이게 언어가 다른 거야, 우리랑.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이 그거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것이다. 언어의 기능 1, 2, 3 빨리 볼게요. 의사소통 가능하고요. 사회가 유지되고요.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게 얘들아 선생님 맨날 말하지. 너무 당연하고 쉬워서 외울 생각 해 안 해? 그래서 시험에 틀리는 거야. 우리 고장고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이상한 이론 같은 단원이랑 문법이랑 같이 섞어 놓잖아? 그럼 애들이 어디에 비중이 쏠려? 문법에 막 쏠려서 공부하지, 그치? 근데 시험지 딱 펼쳐보잖아? 여기서 헬처럼 나올 수도 있어. 안 외우면 절대 못 풀어. 이거 너무 당연한 말들이라서. 만약에 너 지금도 딱 생각해봐. 책 보지 말아봐. 언어의 기능 3가지를 서술하시오. 나 방금 읽었거든, 5초 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봐! 다시 잘 생각해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사회를 유지할 수 있고요. 뭐라고? 자, 봐봐. 다시 1, 2, 3 봐봐.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한다. 이래서 이 단원이 위험한 이해돼. 무슨 얘기지? 체감이 빠고지 지금. 야, 5초 전에 읽었다니까? 근데 내가 이런 데 읽을 때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수준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휘발돼. 몇 초 만에 휘발됐어 니네 지금? 5초도 안 걸렸어. 그래 맞아, 솔직하다. 3초야. 그래서 위험한 단원. 이해됐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쉽지만. 자, 15페이지로 넘어갈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야,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뭘 사용한다? 그래. 인간은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동물과 다른 점이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동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 써있어요? 언어와 뭐래? 맞아. 언어와 사회. 근데 나는 요거를 책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서 요렇게 조금 두 갈래로 나눌 거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야. 사고가 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거. 난 이게 두 가지로 예쁘게 조금 나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처음에 한번 읽어보면은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언어가 뭐를 결정짓는다? 사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야? 첫 번째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야, 니네 책에서는.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뭐가 있냐면, 읽어볼게요, 일단. 이게 얘가 또, 좀 그래.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문이 적절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다른 거. 무지개. 얘들아,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그래요. 무지개 몇 색깔, 몇 가지 색깔이야? 얘기해봐.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근데 너희 솔직히 이제 생각해봐. 무지개가 이렇게 있을 때 빨, 주, 노 맞아? 사실은 이 빨간색과 주황색 여기에 어떤 색깔이야? 어마어마한 색깔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 사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무지개를 7가지 색깔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와서 그래.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던 거야? 언어가 먼저였던 거야. 언어가 어느 순간 우리의 뭐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7개 색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는 이 무지개가 되게 유명해.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의 예는요. 좀 지시어가 조금 그래. 예를 들면 이것, 저것. 너희 이것저것이라고 얘기하지 저것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 못 봤지? 이, 그, 저. 우리 이거 했었지. 지시대명사 할 때. 이, 그, 저를 봤을 때 얘는 언제 쓴다 그랬지? 화자한테는 가깝고 청자한테는 멀 때. 그것은 언제 써요? 화자한테는 멀고 얘는 가깝고. 얘는 뭐야? 화자한테? 둘 다 멀 때야. 둘 다 멀 때. 그럼 잘 봐. 왜 우리는 이것 저것이라고 할 거야? 누구 위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야? 나 위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야. 생각이 누구 먼저인 거야? 내 생각 먼저인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뭐부터 나오는 거야? 내 위주의 사고기 때문에 내 위주의 언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국내외 같은 거. 국내외도 어디부터 말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외국. 그래서 사실 너희가 이 언어와 사고와 언어. 그럼 이제 물어볼게 내가. 뭐가 먼저일까? 답할 수 있는 사람. 맥락상 답하면 안 될 것 같지.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어와 사고는 뭐가 먼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1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2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서로 돕는 무슨 작용?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1번 케이스 그 글에 너무 설명이 좀 불친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게. 왜 밑줄이 중요하니까 거기만 읽어볼까?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주장. 1번 케이스를 얘기했지, 그치? 근데 오로지 언어만이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고와 인간의 언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상호 영향에다가 네모박스 한번 쳐볼까?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언어의 능력과 지적 능력이 함께 발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지.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 안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근데 갑자기 2번 케이스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어디로 툭 넘어갔어? 얘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끝을 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오늘도 나도 이 교과서는 어쨌든 처음이니까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문제를 한번 쓱 살펴봤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냐로 답이 갈리는 선지들 계속 만들어놔. 오늘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한번 실제로 다 풀어볼 거예요, 얘들아. 낯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갈게요. 언어와 사회 문화라고 되어 있지. 오늘 우리가 언어와 삶을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잘 봐. 언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무시를 못한다는 거야? 첫 번째, 언어와 함께 사고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언어와 함께 나오는 건 뭐예요?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받을 거야. 얘들아, 언어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사회문화의 영향도 받는다라는 얘기야.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에는 어떤 말이 많이 발달했대? 호미, 괭이, 도리깨 이렇게 농기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사례가 나왔어. 첫 번째 사례는 농기구 얘기가 나왔네. 근데 한국 얘기가 나왔어. 한국에는 어떤 말이 조금 많이 쓰이더라. 농기구와 관련된 그 어휘가 많이 발달해 있더라. 왜? 농경사회였으니까. 이게 그래서 언어와 사회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우리나라는요, 농기구 관련된 어휘가 많지만
쌀과 관련된 말도 많아. 예를 들면 우리 외국말로는 쌀은 뭐라고만 불러요? 그래, 그게 끝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쌀을 부르는 말이 너무너무 많지 않니? 진밥, 고두밥, 그치? 그 다음에 쌀, 너무 많잖아, 얘들아. 그리고, 야, 우리나라 말은 진짜 훌륭한 게 뭐냐면, 밥을 우리 뭐라 그러지? 밥을 한다가 아니야, 사실. 밥을 뭐라 그러지? 밥을 짓다. 그거 다 알고 있지. 한국 사람이야, 니네? 왜? 야, 본래는 짓다라는 말을 어디다가 쓰는 말일까? 집이야. 건축가도 같은 어마어마한 것에 쓰는 서술어야. 근데 밥을? 우리 한국인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해. 우리 한국 엄마 특이 뭐예요? 아, 빵 먹었어. 안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나도 맨날 그래. 우리 딸들은 뭐 먹었어? 아, 그냥 치킨 먹었어. 밥을 먹어야지. 다 들어봤죠?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단어가 많이 발달했더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회 문화와 언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얘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 언어에는요. 눈에다가 동그라미. 오케이, 알았어. 다른 나라를 보여줬네, 얘를. 이누이트는 뭐, 얘들아? 눈에 관련된 어휘가 풍부하게 많아졌더라. 왜? 이 환경에는요, 하루 종일, 1년 365일 뭐가 내리니까?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 눈이 어떤 상태이냐가 이 생활에 영향이 어때요? 엄청나게 끼치는 거지. 그래서 눈에 관련된 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요, 이 부분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지? 무슨 생활에 따른 어휘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얘들아? 그 중에서 포인트는 발달이에요. 자, 우리 발달에다가 동그라미 좀 한번 쳐볼까? 오케이.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언어가 사회에 따라 뭐가 됐다? 발달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발달되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들인 거야.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조, 병조 등의 관청 이름, 정승, 판서, 참판 등의 직책 이름이 사회제도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에는 근데 이게 있어 없어? 없지. 왜? 사회제도가 변했으니까. 오케이. 세 번째 예문이 나왔고요. 사회제도 때문에 벼슬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 얘들아. 근데 요거는 그럼 밑에 뭐라고 써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어휘에 뭐라고, 얘들아? 소멸. 포인트는 소멸이에요. 소멸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대. 오케이, 이거 왜 안 나오면 서운하지, 그치? 우리 뭐가 발달했다? 정보의 통신 기술이 어떻게 됐다? 발달했다. 그러면서 얘들아, 뭐가 생겨났지? 누리소통망 등의 새로운 말이 나타났다. 오케이. 새 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어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성. 이해됐니, 얘들아? 자, 우리 생성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히나 앞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언어라는 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발달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언어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퉁쳐서 뭐라고 하느냐?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페이지야,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돼. 앞에 봐. 첫 번째 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어와 사고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인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것인지 이 2번에 대한 말은 여기 없지만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이제 언어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로 우리 한국의 농기후 관련된 이런 농경사회, 주식, 그 다음에 이누이트의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제도의 변화, 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어가 생겨나고 소멸하고 발달하는 언어의 역사성까지 짚어주는 페이지야, 얘들아.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까다로워, 얘들아. 우리 지금 바로 2번 문제 해볼래? 오늘은 이렇게 문제도 한 번씩 가볍게 풀어봄. 너희 알지? 자소에 있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야. 알겠지? 꼬지 않았어요. 아이고, 민소리 괜찮니? 민소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동그라미 쳐놨어.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언어가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 1번 봐봐. 여경, 여군, 우리 그거 있지 왜? 여배우, 여교사, 여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하잖아. 왜? 남의사, 남배우 이런 말 안 쓰거든.
아니, 남자는 그냥 배우인데 여자는 왜 여배우야? 이렇게 우리가 차별적인 인식이 깔려있거든. 근데 이런 단어가 왜 튀어나왔냐? 보통 직업군들이 남자가 조금 더 사회 진출이 빨랐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았다라는 우리 남성 중심의 사회가 반영된 케이스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번은 맞아. 사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볼까요? 김칫국 마신다라는 표현을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김칫국이라는 걸 자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 외국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 나 이런 문제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너희 책에 안 나와 있는 예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앞에 보세요. 한국 사회 특 여기다가 하나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친족 중심의 사회다. 왜? 그래서 우리는 친족 중심의 사회라서 나도 물어봐. 그 사람은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엄마, 뭐라고 불러야 돼? 가끔 그런 경험은 있지 않아요? 이제 이모인지, 뭐 숙부인지, 뭐 이모 할머니인지, 뭐 고모 할머니인지, 질부인지, 난 질부라는 말도 들어봐. 난 질부래. 내가 그 사람의 질부래. 몰라, 잘. 그래서 이런 친족 중심의 단어도 발달이 돼 있다는 거 어디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 언어와 사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사실 화살표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얘들아.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지만 사회 문화가 언어에 반영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잘 봐. 공동체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여기 있네. 얘들아,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얘들아, 하나 빼먹은 게 뭐야?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나머지 선지들은 다 언어와 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야. 사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얘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거는 언어와 사고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예문인 거야. 나머지 선지들은 다 언어와 사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2번 선지만 뭐와 뭐가 관련이 있다? 언어와 사고가 관련이.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이런 문제는 안 복잡해. 왠지 알아? 나중에 니네를 골잡게 하는 거는 이 1, 2번 중에 선택하나 하는 선지들이 나왔을 때 언어가 먼저야? 사고가 먼저야? 이거 고르는 선지가 너희를 더 어렵게 만들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 거였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요거 하나 더 있네요. 확인하기 있네요. 얘들아, 이미 쌀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농경사회도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얘들 잘 봐. 이 책이 또 불편한 점 하나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언어와 사고라는 걸 배운 거거든, 얘들아. 그리고 언어와 사회문화. 포인트는 여기야. 오케이. 요 단원에서는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누가 먼저냐는 나중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요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나서 다음 소단원으로 바뀌고 있어. 내용이. 근데 우리는 요거 지금 했으니까 여기에 알맞는 적용학습에 있는 예문들을 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이랑 그래서 페이지를요, 20페이지로 건너뛸 겁니다. 동시에 이거 나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의 국어 생활에서 자, 우리 여기 1번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있어? 조그만한 글씨로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 탄 거야. 방금 한 거지. 방금 한 거에 대한 예문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미래형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표현하는 언어를 미래 비구분 언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포인트는 비구분이라고만 해. 헷갈리니까 비구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달리 표현하는 언어를 미래 구분. 얘들아, 구분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오케이. 지금 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비구분 언어와 무슨 언어? 구분 언어라. 근데 이게 뭐 현재와 뭐를 미래를 구분하냐 구분하지 않느냐. 자, 문제 우리나라 구분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 먹다. 우리 배웠잖아, 얘들아. 문법 요소. 과거로 바꿔봐. 먹었다. 현재로 바꿔봐. 먹는다. 미래로 바꿔봐. 먹겠다. 먹을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케이스인 거야? 구분하는 언어를 쓰는 나라인 거야. 이해됐죠? 미국은 영어 구분하지. 우리 과거형, 현재 미치잖아. 그치? 그것들 기억나시죠? 남의 나라 문법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1문단 끝났고요. 나 2문단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얘들아?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를, 비구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와 미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 행복을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나왔대, 얘들아. 아, 비구분하는 친구들. 앞에 보세요. 이 비구분은요, 어디다가 더 투자한다?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포기할 때가 많다?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됐어요? 왜? 지금 불행해? 아니야. 지금 불행은 미래의 행복이잖아? 미래 행복할 거 생각하면 나 지금 행복해. 약간 이런 마인드지, 그치?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됐어요?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축할 것이라는 가설이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라는 거니까 뭐 저축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들이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이는 반면 미래 구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구별하기 때문에 미래 행복하면 뭐해? 나 지금 불행한데. 나 어디가 더 중요해? 행복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먹고 죽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구분해 보시면 이 친구는 뭐예요? 현재랑 미래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가뿐하게 여기다 투자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 투자하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안 한다? 많이 안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 한번 봅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거 왜 말하는 것 같아? 언어가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는 사례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개미처럼 일하고 저축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자, 어쨌든, 그게 언어가 영향을 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그는 OECD에 속한 국가들은 미래 구분 언어와 미래 비구분 언어로 나눈 뒤에 저축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비구분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어땠다? 더 저축을 했다. 언어를 뭘 쓰냐에 따라서 저축을 하고 저축을 안 하고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글이 나오면 너희는 뭐로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언어가 사고야 아니면 언어가 사회 문화야? 언어가 사고해.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거기 지금 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작은 1번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거든? 방금 우리가 본 요 사례, 앞에 보세요. 요 사례는 누구와 연결이 된 사회인 거야? 언어와 사고의 연관관계는? 21페이지. 자, 예시다방 가겠습니다. 언어가, 얘들아, 밑줄, 동그라미 쳐야 된다. 언어가, 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에다가 밑줄 딱 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얘들아, 근데 요 포인트는요, 순서도 중요하겠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 까먹지 않도록요, 괄호 1번에다가 이렇게 좀 써줘. 화살표 사용해서. 요 구분 잘 지어야 돼. 21번에 2번 한번 풀어봐봐.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해볼까? 여기가 생각보다 문제들이 어마어마하죠? 네. 한번 볼게, 얘들아. 잘 봐. 영국의 행동경제학자의 견해와 가까운 것은 방금 우리 저 사례를 말하는 거지. 20페이지에 있는 사례. 맞죠? 그 사례는 내가 어떤 거라 그랬지? 언어가 저축을 많이 하게끔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왜? 미래랑 뭐 현재를 구분한다, 안 한다.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랑 1번과 4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1번, 미래 구분을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얘들아,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보세요. 이걸 구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저축해, 안 해? 저축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례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례야? 안 미친 사례야? 안 미친 사례지. 거기다가 영향 X라고 한번 써봐. 1번 선지에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사례를 찾아야 되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찾아야 되지. 그치? 4번 읽어볼게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 사용이 헷갈리면 끊어요. 현재와 미래의 가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저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요 4번 선지도 언어와 사고가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거기다가도 영향 X라고 한번 써봐요. 그럼 자, 나머지 우리 2번 읽어볼게요. 미래와 현재를 구분에다가 동그라미 해봐봐. 구분하는 사람들은 뭐래, 얘들아?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다. 이 행복을 구별한다. 그래서 뭐 저축을 어떻게 한다? 라고 얘기까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본문 똑같잖아.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를 한번 가볼게. 나머지 선지 3번 봐봐.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생각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에 반영이 되어 있다.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지금 이거 누가 먼저야? 에, 사고가 먼저야. 우리 3번 선지에다가 뭘 써야 돼? 앞에 봐. 이걸 써야 돼. 3번 선지에다가. 사고가 지금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런 3번 선지를 조심해야 돼. 순서만 바꿔놨잖아, 얘들아. 사실 여기서 1, 4번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영향을 안 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사실 3번을 썼으면 내가 그래도 헷갈렸겠다 하고 이해는 하겠어. 자, 5번도 한번 봐봐요.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에다가 동그라미 쳐.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것도 지금 누가 먼저래? 사고가 먼저래? 언어가 먼저래? 사고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들아.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케이스의 선지인 거야, 얘들아, 지금. 하지만 발문으로 가봐. 문제. 영국 경제학자의 견해. 얘들아, 영국 경제학자의 견해 우리 괄호 1번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그래서 너희는 문제를 풀 때 요런 문제 나오잖아, 학교 시험에서. 그럼 뭐부터 써야 돼? 옌지를 문제에다가 써.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가 먼저, 우리는 무슨 케이스를 찾아야 돼? 1번 케이스 찾아야 되는구나. 3번, 5번은 2번 케이스였구나. 탈락. 3번, 5번이 헷갈리게 할 수 있어. 왜? 니네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꾸 저 순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놓고는 문제는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왜냐면 사실 1번하고 4번은 찍으면 안 돼. 1번하고 4번은 뭐야? 영향 안 주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순서에 상관없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지점은 3번, 5번 같은 케이스였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괄호 2번. 이 연구의 관점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른 남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 남학생이 지금 우리 또 헷갈리게 할 거야. 현재와 미래를 구별해서 생각하니까 생각에다가 동그라미 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가 생겼다고.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쳐. 화살표 방향 어떻게 쳐야 돼? 생각에서 언어 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쳐봐요. 이 남학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대. 앞에 봐. 2번 케이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앞에 보세요. 문제가요. 20페이지에 저 경제학자의 의견을 주고 문제를 내느냐, 아니면 저 남학생의 의견을 주고 문제를 내느냐. 너희가 여기서 발문을 보고 뭘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야? 1번 케이스를 말하는 NG, 2번 케이스를 말하는 NG를 먼저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야 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저 남학생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여자친구 한번 볼까요? 언어만 저축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얘들아, 저축률에다가 사고라고 한번 써봐. 사고. 언어만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제에다가 동그라미,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문화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모두 다 저축률에 영향을 미쳤을 거야 하고, 여자애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더 큰 범위에서 놀고 있지. 더 큰 범위가 뭐였어요? 앞에 봐. 여자애는 이렇게 얘기했지. 야, 근데 언어만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저축을 많이 했을까? 아니야. 사회 문화 자체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문화 풍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또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지, 여자애는. 그러니까 여기가 가볍지가 않아.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하는 얘기가 각각 달라. 20페이지에서 하는 얘기, 앞에 봐. 20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1번. 그럼 21페이지에 괄호 2번 남자애가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2번. 여자애가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사례가 아주 적절하게 녹아들어가 있는데 페이지가 너무 건너뛰어 있어. 선생님 먼저 한 거야, 얘들아. 내용은 이해됩니까? 문제 쉽지 않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3번. 앞에 봐요. 경제학자는 요 얘기, 남학생은 요 얘기, 여학생은 요 얘기. 이 친구들은 다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야, 얘들아. 3번이. 그래서 3번이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언어와 사고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로를 우리가 말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근데 아직 안 끝났어. 22페이지.
22페이지에요. 얘 하나가 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페이지, 21페이지는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메인 박스였어. 맞죠?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 메인 박스가 뭐야?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페이지가 바로 22페이지야, 얘들아. 22페이지 볼게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영어 속담과 우리말 속담에서 밑줄 친 단어처럼 표현이 되는 다른 까닭을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와우, 배고픔이 최고의 소스다. 우리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똑같은 의미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예시다만 읽어볼게요. 서양에는 소스 요리 만드는 음식 문화가 있고, 우리는 밥과 함께 반찬을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문화의 차이가 어휘에 반영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다. 이거 뭐예요, 얘들아? 이것도 주거 문화지. 그 다음에 음식 문화지. 결국 뭐예요, 얘들아? 또 밑줄. 문화의 차이가 어휘에 반영되었다. 같은 뜻인데 어휘가 달라졌거든? 이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은 마당에다 잔디를 많이 씹지만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죠? 우리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여 하는 거 뭔 말이야?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가로 2번으로 가도 됩니까? 가로 2번. 얘와 같은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괄호 1번과 같은 사례 더 찾아보자라는 얘기야, 얘들아. 괄호 1번과 같은 사례 보겠습니다. 예문. 최근에 등장한 집밥 동그라미 예문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밥이라는 말은 흥미로운 일상생활이다.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밥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것이어서 집밥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켜먹는 거, 그치? 남이 해준 밥, 그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식당밥이 워낙 흔해지다 보니까 새롭게 집밥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것은 와우, 사전에도 등재됐대요. 또 혼밥. 혼밥이라는 말이 등장한 시 현실을 반영한다. 현실 반영에다가 밑줄.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을 줄임말인데 1인 가구의 증가, 바쁜 생활, 양식, 그리고 핵가족 등의 이유로 현대인들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혼밥은 이러한 세태를 보여주는 신조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얘들아. 아이고, 예시답안에 또 우리가 이런 게 위험해. 이 예문을 다뤄놓지 않으면 얘가 무지하고 모를 수가 있어. 야, 나 편도조 이거 나 오늘 이거 수업 준비하려고 자습서 보다가 처음 봤어, 이 단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들어봤어요, 편도족. 왜 아니, 이분들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으신 거야? 편도족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야, 집밥하고 혼밥이, 앞에 쳐다봐. 집밥, 혼밥이 파란색 물결 2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밀접한 연결이 되는 단어겠다라는 건 우리가 솔직히 안 배워도 어때요? 감이 오지. 근데 본문에 편도족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선지에 편도족 나오고 니네한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이게 문제야, 이 단어는. 또 다른 복병은 요거. 내가 모르는 줄임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 편도족 동그라미 치시고요. 와! 이거 알고 있었어? 스낵컬처? 나 처음 들어봤어, 이것도. 아, 들어봤어. 결국 국어도요.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스낵컬처 들어봤어요? 손 들어봐. 이거는 그래도 좀 있네. 아, 여기 써 있어. 전혀 아닌데? 너 들어본 거 맞아? 자, 그래, 요 단원의 또 다른 폐해. 감이 와? 예문을 많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언어와 사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구나라는 예를 또 많이 이렇게 쟁여놔야 돼, 우리가. 이해됐니? 요게 또 그러니까 사실 문법 단원이 좋죠? 네, 여기보다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언어와 사고 또는 언어가 사회문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딱 반 한 거야, 얘들아. 근데 사실 반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3분의 1 했어요. 왜냐면 괄호 1번에서 얘기할 거는 다 했어. 근데 괄호 2번이라고 해도 괄호 2번이 이제 국어의 변화거든. 근데 이 국어의 변화가 할 게 매우 많아. 지금 얘 한 거에 약간 2배 정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원 내용상으로 보면은 반을 했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문제 실제로 풀어보니까 만만치 않지, 얘들아? 이 단원도 좀 외우고 공부하는 게 조금 많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수업은 끊도록 할게요. 영상 너무 길면 보현이가 보기 싫어할 테니까요.